네, 안녕하세요. 배순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음악 영화를 당연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음악 영화로서는 이만한 영화가 없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었는데, 팝스타 로비 윌리엄스의 지금까지의 일생을 다룬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베러맨,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웬 침팬지가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혹성 탈출 신작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이 침팬지가 로비 윌리엄스구나 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로비 윌리엄스는 완전 스타죠. 메가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영국과 유럽에서는 로비 윌리엄스는 뭐 투어만 했다면 매진이고요. 음반과 싱글은 거의 빠짐없이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테이크 댓 시절을 제외해도요.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이 7개, 전 세계 앨범 판매고는 7,500만 장이고요. 영국의 그래미라 할 브릿 어워드에서는 총 18번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전기 영화가 나올 정도인가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나올 정도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에선 진짜 희한하게 인기가 없었어요. 흠잡을 구석이 없거든요. 뭐 히트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라 할 멜로디도 확실하고 듣기에 어려운 곡도 없어요. 뭐 실험적인 곡이 없어요. 다 편안한 곡들이에요. 아니면 신나는 곡들이라든지. 한국이 뭐 역사적으로 사실 영국 차트와는 가깝지가 않아요. 빌보드 차트와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었던 스톤 로지스, 해피 먼데이스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오아시스가 가장 존경하는 밴드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인기 하나도 없거든. 물론 한국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당신 주변이 독특한 거예요. 당신 주변이 훌륭한 거예요. 이 판매량이 다 증명을 해주거든요. 저는 판매량을 다 알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 배순탁이에요. 어쨌든 로비 윌리엄스의 인기가 한국에서 없지는 않지만 지난번 밥 딜런과 마찬가지로 음반 판매량은 처참한 수준이다. 이 영화 감독이 마이클 그레이시거든요. 위대한 쇼맨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화 만들기 전에 이제 로비 윌리엄스 인터뷰를 했겠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느껴요? 로비 윌리엄스한테. 그러니까 로비 윌리엄스가 처음에는 이제 좀 가오를 잡아야 되잖아. 사자 했대요. 감독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원숭이나 침팬지 쪽은 어때요? 하니까 로비 윌리엄스가 딱 그 순간 들었대요. 그래, 맞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지. 남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의식했던 삶. 그러면서 자기 비하에 완전히 매몰돼 있었던 삶. 이거 원숭이하고 침팬지 비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동물 비하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 내내 진화, evolution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진화는 무엇일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아주 못난 나 자신과 마침내는 화해하는 거. 자기 혐오, 자기 비하, 그만두는 거. 더 나아가서 타인을, 타자를 환대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요즘 세상에 특히나 이 대혐오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 베러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영화의 공식을 아주 충실히 따르는데요. 한 소년의 꿈을 향한 욕망이 펼쳐지고 그 욕망을 이룬 뒤에 절제하지 못하는 슈퍼스타의 어두운 과거가 뒤따르고 뻔하잖아요. 그죠? 타인이라는 거는 내 성공을 확인할 때나 필요한 거울 같은 존재. 하지만 결국에는 그 타인,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막 스타랍시고 막 건방 떨고 과장해서 전시하고 했던 나 자신이 약간은 뭐랄까 구겨진 포장지 같은 느낌?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뒤따르고 마약 중독을 비롯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스타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제로도 그랬고요. 나 자신과 화해해야 된다. 그리고 타인을 환대해야 된다. 이 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왜 안 보는 거야? 저는 이제 스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타란 존재는 사방이 유폐된 파라다이스다. 아무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죠. 어린 시절부터 로비 윌리엄스도 이 화려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꿨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세상에 들어보고 나니까 이게 일종의 유폐된 파라다이스였던 거예요. 스타의 내면은 그래서 썩어가죠. 점점 더 주변의 지인과 타인을 이렇게 밀쳐내게 됩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설정한 내면의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슈퍼스타는 반성의 시간 속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타이틀은 로비 윌리엄스의 히트곡 제목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베터맨이라는 실제 히트곡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로비 윌리엄스는 영국 북부의 작은 도시 스토크 출신이고요. 이후에 오디션에 지원해서 보이밴드의 일원이 되는데요. 팀의 막내고요. 베터맨에서 테이크 댓은 처음에 이제 게이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묘사되거든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로비 윌리엄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게이 클럽에서의 공연들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었다. 전 북부에서 자랐고 꽤나 거칠고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이었다. 하지만 게이 클럽에서는 정말 모두가 친절했고 나를 환대해줬다. 그래서 로비 윌리엄스는요. 게이 라이프스타일 잡지, 저도 사실 뭐 이걸 본 적은 없습니다. 애티튜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에 표지를 4번이나 장식합니다. 로비 윌리엄스가 양성애자라는 소문도 있지만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고요. 어쨌든 이성애자 남성으로서는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꿈의 종착지는 형식적으로 네버워스에서의 공연인데요. 이 네버워스가 어디냐면 런던에서 북쪽으로 가면 있는 말이에요. 저도 못 가봤어요. 대형 야외 공연 장소로 특히 유명한데 영화 초반에 이제 로비 윌리엄스가 친구랑 같이 이제 대형 간판 빌보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간판 글자를 잘 보면 1990년 6월 30일에 열렸던 네버워스 페스티벌 홍보물입니다. 이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는 그 유명한 핑크 플로이드였고요. 근데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핑크 플로이드 모르더라고. 핑크 플로이드 아세요? Nope. 봐봐,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2003년 8월 3일에 로비 윌리엄스가 네버스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이 영화에도 나와요. 로비 윌리엄스 꿈의 종착역이니까 37만 5천 명. 네. 영화 후반의 이 라이브가 드라마틱한 촬영으로 묘사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비 윌리엄스는 네버스를 목표로 스타가 되겠다 이렇게 했어. 그게 꿈의 종착역이야. 거기 도착을 했어. 거기서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화적인 구성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엮은 부분이 꽤 된데요. 우선 로비 윌리엄스는 외동아들로 나오는데 아니고요. 셀리라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네이트로 나오는데 아니고요. 조너선 윌크스가 속칭 베프입니다. 이분도 영국에서 유명합니다. 이 둘이 뭐 듀엣으로 공연도 하고요. 이분은 싱글 발표해가지고 영국 싱글 차트 뭐 한 20여 대 하고요. 자선단체도 함께 만들고요. 사커에이든가 사커 오거니제이션인가. 하여튼 이 로비 윌리엄스가 축구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피파 게임 아시죠? 피파 게임이 나왔을 때 로비 윌리엄스한테 부탁을 한 거야. 주제가를 불러달라. 로비 윌리엄스가 싫어. 바빠 죽겠는데 싫어. 피파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달라. 로비 윌리엄스가 조건을 내겁니다. 첫 번째, 내가 서포트하는 포트베일 FC. 원래 축구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부 리그 팀만 나와요. 포트베일 FC, 즉 그 당시 3부 리그 팀을 축구 게임에 구현해달라. 두 번째, 나 로비 윌리엄스가 거기 나오게 해달라. 피파에서 받아들입니다. 피파 2000 만들 때. 그래서 로비 윌리엄스가 해준다고? 알았어. 해서 만든 게 It's Only Us라는 노래입니다. Together, baby it's alright, baby it's alright, it's only us. 이거. 또 로비 윌리엄스는 영화와는 다르게 리드 보컬을 몇 곡에서 맡아 불렀어요. 여기서 리드 보컬을 못 맡는 걸로 막 나오거든요. 이미 리드 보컬을 테이크 때 많이 맡았습니다. 이게 영화적 장치죠.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열등감,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인이었던 이제 니콜 애플턴, 이 사람이 올 세인츠라고 영국에서 엄청 인기 있었던, 아마 지금 저기 있는데 김도훈 사마는 굉장히 잘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즈음에, 그죠? 네. 최고였죠. 네. 올 세인츠가 Never Ever라는 곡으로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오를 때 로비 윌리엄스가 막 열등감, 질투심, 왜냐면 연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미 그때는 사실 로비 윌리엄스는 실제로는 스타였어요. 이미 성공을 했었습니다. 솔로 가수로. 이런 것들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또 이 장면, 이제 뭐 네버 에버, 올 세인츠, 니콜 애플턴이 막 축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아시스의 갤러거 형제를 처음 만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친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로비 윌리엄스가 원래 악동이었는데 오아시스 두 형제한테 더 악동이 될 수 있는 방법 101 클래스를 들은 거지. 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뭐 전기 영화인 만큼
팩트를 중시하는 사람이 중시하는 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나 최근에 컴플리트 언노운이나 그런 것처럼 세상 대부분의 전기 영화에는요 약간의 변주가 다 존재합니다. 조금 더 이제 스토리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을 위한 선택지일 수 있다. 처음에는 이제 혹성 탈출인가 싶기도 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끝내주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많아서 울었어요. 이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가 이제 Let Me Entertain You고요. 이게 실제로 로비 윌리엄스가 공연에서도 첫 곡으로 굉장히 많이 불러요. 이 영화가 이제 이 곡 제목처럼 내가 널 진짜 즐겁게 해줄게. 진짜 즐거운 요소들이 있고요. 정말 잘 찍은 장면들이 있고요. 특히 리젠트 스트리트의 그 락 DJ를 합창하는 원 테이크처럼 보이게 만든 씬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 스타의 어떻게 보면 배러맨 되기, 배러맨이 되고 싶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 배러맨은 이제 전기 영화의 어떻게 보면 규범을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절하는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싶은 소년, 스타가 된 소년, 고통받는 스타,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스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흥분과 재미를 놓치지 않는 2020년대에 정말 잘 나온 음악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재밌는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Let me entertain you. Let me entertain you. 감사합니다.